녹화해서 잘 올려볼게요. 자, 5회 문제 기본 작업 2번에서부터 문제 풀겠습니다. A1 지원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실행하고요. 셀 스타일 제목 1입니다. 셀 스타일 메뉴에 제목 1 서식이 예일자 하더라도 확인을 위해서는 여기 풍선으로 이렇게 메시지 뜨잖아요. 그 메뉴 꼭 한 번만 확인하시고 적용해 주시는 습관이라보다 확인하는 거 하셨으면 좋겠고요. 행의 높이 27, 행 선택하시고 우클릭해서 행 높이 메뉴에 27 높이 설정 확인합니다. 2번에 A4번에서부터 6번까지, A7번에서부터 8번, A9번에서부터 11번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고 다시 A3번에서부터 G3 영역은 가로 가운데 맞춤 지정하시고 채우기 색은 표준색 노랑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3번 7번 셀, 2의 7번 셀에는 인기 상품이라고 하는 메모를 삽입합니다. 메모는 우클릭해서 메모 삽입 입력하셔도 되고 단축키로는 Shift F2번입니다. 단축키 삽입해서 PC 이름 지우고요. 인기 상품이라는 메모를 삽입한 후 다른 셀을 클릭해서 메모가 입력되게끔 만든 다음 항상 표시되도록 지정, 다시 메모 셀 선택해서 바로가기 메뉴에 메모 표시 숨기기 메뉴에서 메모가 항상 플로팅 되어 있는 상태로 항상 표시되도록 지정하고요. 메모 크기 메모 서식의 자동 맞춤은 메모 상자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메모 서식에 자동 크기 맞춤 지정하는 편집 버튼 들어가줘야 되는데 맞춤 메뉴 들어가야 되는데 메모에 커서가 살아있는 메모 서식에 편집할 수 있는 커서가 살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 크기 맞춤 메뉴가 열리지 않으니 가장자리 잘 클릭하셔서 메모 서식 열어야 맞춤 메뉴 열 수 있습니다. 자동 크기 지정해서 확인합니다. 자, 4번에 24에서 24에서부터 21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이용하여 숫자 뒤에 명을 포함하여 표시하시오. 12를 12명, 0을 0명이니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의 셀 서식, 숫자 서식을 나타내는 사용자 지정 코드 샵심표 샵샵0 코드 사용해서 숫자 뒤에 표시하려고 하는 문자열 명을 입력해서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5번에 A3번에서부터 G11번 영역에 모든 테두리를 적용한 후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합니다. 자, 셀 서식 문제 풀었고요. 셀 서식 문제에서 셀 서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건 맞지만 만약에 기본 작업 1번 문제, 저는 아직 문제를 입력하지 않았지만 기본 작업 1번에 교재에 입력해야 되는 문제 보시면 러닝타임에 150분, 90분, 100분 이렇게 분이 입력돼 있잖아요. 얘는 기본 작업 1번에서는 입력으로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150분, 90분, 100분을 실제로 다 입력 안 하고 150, 90, 100, 90 이렇게 입력해 놓고 셀 서식으로 분을 해결하시면 이 기본 작업 1번 문제에서 틀리게 됩니다. 기본 작업 1번은 기능 하나도 안 쓰고 입력으로만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이는 그대로 입력 작업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기본 작업 2번에서는 반대로 나 이거 셀 서식 기능 모르겠으니까 명이라고 입력해야겠다라고 기능을 또 안 쓰면 틀리는 거기 때문에 파트가 나눠져 있는 커말 시험에서는 정확히 그 파트에 해결할 수 있는 기능들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 작업 3번입니다. A4에서 G14 영역에 성이 이씨인 행 전체에 대하여 글꼴색, 표준색, 파란 글꼴 스타일을 굵은 기울임꼴로 지정하는 조건부 접수 작성하시오 했는데요. 자, 성이 이씨인 걸 고르면 담당자의 성을 일단 한 글자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게 레프트 함수로 가져옵니다. 그럼 옆에다 연습해보면 레프트 함수로 이름에서 한 글자 가져와야죠. 이영중의 이름에서 문자열 한 개를 왼쪽에서부터 한 개를 가지고 오는 레프트 함수 적용해서 이 레프트 함수의 이씨만 true가 될 수 있게 조건식을 만들어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2가 참이 되려면 같다 문자열 2 입력해서
이 C만 참이 되고 나머지 데이터는 펄스, 나머지 성씨는 펄스가 되는 조건부 서식 작업합니다. 조건식 작업합니다. 이 조건식을 소식을 연습한 거 복사 그대로 해서 조건부 서식에 입혀주면 되는데요. 자, 서식은 범위 지정부터 A 4번에서부터 G 14번까지 범위 잡아서 조건부 서식에 세규칙 입력하고 수식 사용하는 규칙 유형 사용하고 수식을 복사했던 거 붙여넣기 합니다. 그럼 셀 참조되어 있는 조건식에 참조되는 셀에 행 전체에 대하여 서식이 적용되려면 참조되는 셀 참조를 혼합 참조, 열은 고정하는 혼합 참조 $B 4번이 되는 혼합 참조로 변경해두면 되고요. 여기에 들어갈 서식으로는 글꼴색, 표준색, 파랑의 굵은 기울임꼴로 지정하는 서식 적용 결과 확인하시면 바깥에서 true였었던 조건식의 결과 서식 적용됐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그게 맞다면 시험대에 연습했었던 조건부 조건식 삭제해 두시면 되고 얘는 지금 샵샵샵 뜨는 건 열너비가 좁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얘는 이 상태로 두셔도 무방해요. 내가 지금 이거 색깔 들어가는 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지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두셔도 무방하고 데이터 전체 범위 잡아서 자동 열너비 더블 클릭 한번 하면 자동 열너비 받아서 데이터 확인하는 변경해 두셔도 괜찮습니다. 계산 작업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시트가 데이터가 다 한 문제 한 문제씩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한 데이터를 같이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 사원번호의 첫 번째 문자가 B면 본사, 그 외에는 지사를 소속에 표시하시오 되어 있는데요. 방금 풀었었던 이 조건부 서식에 조건식이 그대로 넘어오잖아요. 아까 방금 조건식은 성이 이씨였던 문제를 풀었고 이번 계산 작업은 사원번호가 B면 본사 그렇지 않으면 지사 준대잖아요. 조건부 서식에 true값, false값 서식을 넣느냐 if 함수 가지고 true, false 값을 내가 원하는 값으로 재정의 하느냐 결과에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지 조건식이 똑같습니다. 사원번호 첫 번째 글자 필요하니까 left 함수 가지고 와서 사원번호의 왼쪽에서 한 글자를 가지고 와서 얘가 B냐 아니냐가 중요하니까 문자열 B와 같아 입력해서 조건식의 결과 확인합니다. 그럼 B와 같은 데이터들에 대하여 true가 나왔는지 확인하시면 되죠. 자, true가 나왔다면 요게 true 값과 false 값을 바꾸는 if 함수 적용해서 이건 함수 마법사 열어볼게요. 자, if 함수 적용해서 조건식의 첫 번째 문자가 B였을 때는 value if true 본사 입력하고요. 이걸 닫습니다. false 조건식의 결과가 false일 때에는 지사로 입력해서 결과 true 값과 false 값에 재정이 된 결과식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4페이지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사원번호의 세 번째 물자와 지역 코드표를 이용하여 근무지를 표시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또 사용해야 되는 문자는 사원번호 세 번째 글자고요. 세 번째 글자를 가지고 지역 코드표를 이용해서 코드에 해당하는 지역을 근무지에 나타내는 문제 H루거 문제입니다. 자, 그럼 사원번호의 SKI에 해당하는 검색값을 맞춰줘야 되니까 mid 함수, 주어진 mid 함수 이용해서 사원번호의 세 번째 글자 한 글자 가지고 오겠습니다. 첫 번째 텍스트는 해당되는 문자 추출하고자 하는 사원번호가 되고요. 두 번째 스타트 넘버는 G-S의 S는 세 번째 있으니까 스타트 넘버는 3번이고 그리고 필요한 글자 수는 저 S 한 글자이기 때문에 넘차수 1 지정해서 사원번호 세 번째에서 있는 한 글자를 가지고 옵니다. 그럼 이 세 번째 있는 한 글자에 지역 코드를 검색해서 서울을 나타내주면 되잖아요. 자, S를 검색값으로 하는 H룩업 넣은 다음에 H룩업 함수 열어서 검색값은 mid 함수로 사원번호에서 추출한 S를 사용할 거고 테이블 어레이 표 범위는요. 지역 코드표의 코드에서부터 지역까지로 검색 범위를 잡습니다. 이 검색 범위는 채우기들 잡고 내렸을 때 공통 적용돼야 되므로 절대 참조시켜서 고정해주고 그리고 세 번째 로우 인덱스 넘버 검색 H룩업의 검색 범위는
행번호로 검색 방향을 잡습니다. 첫 번째 코드에서부터 지역 번호는 두 번째 행번호니까 행번호는 2번에 마지막 범위 검색 레인지 룩업, 문자를 검색하는 h룩업 함수의 범위 검색은 무조건 0번 펄스 정확한 일치입니다. 그리고 확인하면 서울에 해당하는 S코드에 해당하는 지역 서울이 검색됐고요. 체육 핸들 잡고 내렸을 때도 마지막 사람도 S니까 서울의 근무지를 확인하시면 결과 검수가 가능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표 1에서 부서가 생산인 사원의 인사평가 점수 중 최저 점수와 부서가 영업인 사원 인사평가 중 최저 점수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조건 F15에서부터 G16 영역에 입력하고요. 에버리지 함수와 디민 함수 사용합니다. 자, 인사평가 점수 중에서 생산 부서의 인사평가 최저 점수를 구하고 그리고 영업 부서의 인사평가 최저 점수를 각각 구해서 그 두 개 점수의 평균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두 개의 값을 평균을 구하는 에버리지 함수에 사용돼야 되는 두 개의 값이 디민 함수로 생산일 때의 인사평가 최저 점수와 영업일 때의 인사평가 최저 점수를 각각 구해서 두 개 값에 대한 평균 값을 구해주는 에버리지 함수가 적용되면 되겠는데요. 자, 그럼 조건부터 입력하면 부서가 생산일 때 디민으로 최저값 한번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서가 영업일 때 디민으로 조건에 만족하는 최저 점수 한번 구합니다. 그럼 그 두 개의 값을 에버리지, 평균 구해야 되니까 먼저 사용할 함수는 에버리지가 되겠죠? 자, 에버리지 함수 열어서 저희가 보통 에버리지는 숫자 범위만 입력하면 내가 원하는 값을 다 모든 입력된 값들의 평균을 구해주는 함수인데 지금 값을 디민으로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에버리지 함수 열어놓고 다시 여기에다가 디민을 열어야 돼요. 자, 두 번째 함수 열 때에는 가로 열고 닫고 한 상태에서 디민 함수의 함수 마법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디민 함수의 생산의 최저 점수를 먼저 구해보면 데이터베이스는 필드 기준 전체 데이터 잡아주고요. 두 번째 필드는 최저 점수를 구하고자 하는 건 인사평가의 최저 점수이기 때문에 필드 인사평가 접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 범위로는 생산인 부서의 인사평가 최저니까 조건 부서가 생산이다. 여러 개의 조건이 사용되었지만 지금 내가 원하는 조건은 부서가 생산이기 때문에 입력된 조건을 무조건 다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부서가 생산인 인사평가의 최저 점수 78점 나왔고 다시 얘를 에버리지 함수로 돌아가서 이 디민 함수 생산 부서의 최저값 78점을 하나 지금 구해져 있는 상태를 확인하시면 되세요. 그럼 여기에 하나 더 필요하잖아요. 평균을 구하는 거. 영업 부서의 인사평가의 최저 점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디민은 또 디민 열어서 범위 잡고 조건 범위 잡고 필드 잡고 해야 되는데 여기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겠죠. 디민 복사해서 두 번째 넘버에 붙여넣기 한 다음에 지금 현재 열고 있는 함수 마법사는 에버리지고요. 첫 번째 디민으로는 저희가 생산을 구했고 이제 여기 가서 영업 구할 차례잖아요. 세 번째에 있는 디민 함수 클릭해서 함수 마법사 넘어오신 다음 동일한 범위에서 똑같이 인사평가의 최저 점수 구할 건데 조건만 바뀌어야 되잖아요. 크리터리아 조건 범위가 부서가 영업인 조건 범위로 변경해서 영업의 최저 점수 79점을 구합니다. 그러면 생산의 인사평가 최저 점수와 영업의 인사평가 최저 점수 두 개의 값을 에버리지 함수로 평균을 구한 값의 전체 결과를 확인하시면 78과 79의 평균인 78.5점의 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번입니다. 근무 연수가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사원의 비율을 셀에 계산하시오 나왔어요. 자, 비율 5년 이상이고 10년 미만인 두 개의 조건이 일단 나왔고요.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사원 수에 나누기 전체 사원 수를 구해야 비율이 나오겠죠.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비율, 전체 중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 비율 공식대로 count if s로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인원수부터 세보면 count if s 열어서
자, count if s는 여러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개수를 세는 함수로 첫 번째 인수 크리터리어 레인지 조건을 검사할 셀 범위입니다. 근무 연수가 5년 이상인 거고 두 번째 조건도 근무 연수가 10년 이상을 골라야 하니까 조건을 확인하고자 하는 범위는 근무 연수가 됩니다. 근무 연수 범위에서 크리터리어 조건 5년 이상 문자열 비교 연산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건에는 문자열 열고 5년 이상 크거나 같다 5 입력해 주고요. 자, 두 번째 조건 범위로 근무 연수 또 다시 10년 미만 골라야 되는데 두 번째 조건 범위에 해당되는 크리터리 레인지 2번을 입력해야 되므로 같은 조건 범위를 두 번 연속해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근무 연수의 범위 입력하고요. 조건으로 10년 미만 문자열 작다 10 입력해서 동일한 두 개의 각각 다른 근무 연수 조건에서 5년 이상 그리고 10년 미만 두 개의 모든 조건을 AND 조건으로 만족하는 조건에 만족하는 개수 3 나왔습니다. 이 정도는 검수 가죠? 5년 이상이니까 5, 8, 7 이렇게 3개 데이터 조건에 충족하는 결과 확인했고요. 자, 요 셀에 300%로 보이는 건 서식이 백분율 서식이 적용되어서 그런 거고, 자, 요 식에 이제 나누기로 전체 상환수 나눠줘야 되니까 count if 함수의 전체 뒤에다가 나눗셈의 슬래시 그리고 count 함수 숫자의 데이터의 개수를 셀 수 있는 count 함수 열어서 count 함수도 근무 연수를 세면 간편하시겠죠? 자, 요 count는 근무 연수를 셌어도 맞을 거고 인사 평가를 세도 맞고 출근 시간을 세도 맞습니다. 숫자 데이터 뭐든 전체 개수를 세는데 사용하시는데 뭐든 셌어도 결과는 같고 30% 전체 중에 조건에 만족하는 사원의 비율 30%를 차지하고 있다. 비율 결과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런 서식이 없는 상태에서 셀을 정했으면 얘는 아마 0.3이 나왔을 거예요. 0.3에 백분율 서식을 적용했기 때문에 30%로 보이는 거지 비율을 적용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비율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실무에서는 서식 작업이 좀 진행되는 뒷작업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5번입니다. 출근 시간이 가장 빠른 사원의 기록을 찾아 제9번 셀에 계산하시오. 자, hour, minute, second, 스몰 함수와 and 연산자 사용 나왔습니다. 2개 사용하다가 3개, 4개 사용하려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얘는 4개 사용하는 함수들이 종종 나오지는 않고 정말 간혹가다 나오는 함수들인데 4개 사용하려면 뭐를 먼저 쓰는지 이제 2개는 얘 먼저 써야 되겠네, 쟤 먼저 써야 되는데 이쪽 길이 보이면 이제 많이 풀어보시면 더군다나 시간 문제는 내가 알고 있는 그 개념만 놓치지 않고 풀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출근 시간이 가장 빠른 사원의 기록을 찾아야 되는데 빠른 사람 기록 찾을 때 스몰이잖아요. 민이 없잖아요. 지금 민으로 구하면 편한데 그럼 빠른 사람의 기록을 먼저 찾아보면 셀에 스몰 함수 열어서 스몰 함수 열어서 출근 시간 범위 중에서 인수 몇 번째로 큰가? K인수에 가장 빠르니까 첫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면 숫자가 나오죠? 얘는 숫자 형태가 지금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고, 자, 숫자로 시간 서식을 변경해보면 제일 빠른 시간은 7시 45분 35초입니다. 얘를요 저렇게 표시하라는 거잖아요. 8시 23분 12초. 근데 이거를 셀 서식으로 사실 풀이하면 되거든요. 실무 나가셔서는 셀 서식 가서 몇 시 몇 분 몇 초가 입력되어 있는 서식을 변경하면 되는데 이렇게 기능을 쓰라는 게 아니라 얘를 각각 시간을 7을 빼서 시간 빼서 7에 문자열을 뒤에다가 시를 붙이라는 거고요. 그럼 같은 방법으로 분 또 빼야 되잖아요. 그럼 AND 연결 연산자에 분 빼서 45분 분 빼서 AND 연결 연산자에 분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붙이는 조합 문제예요. 붙여놓고 나면 여기에 시간 빼고 분 빼고 초 빼는 게 hour, minute, second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요 스몰 함수가 각각의 시간 필요할 때 hour, 분 필요할 때 minute, 초 필요할 때 second에 요 시간을 구한 요 스몰 함수가 입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가 결국 시간 데이터이기 때문에 얘를 복사해 놓으면 좀 편하겠죠. hour 뺄 때, minute 뺄 때, 시간 뺄 때. 자, 7시 45분 35초를 만들어야 되는 제일 앞에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요 스몰 함수에다가
스몰 함수에다가 시간, hour, 추출을 시간에서 시 부분을 추출하는 hour 함수 적용해서 7시 45분 다시 서식을 일반으로 변경해 보시면 7시 45분 35초 중에 시간인 7이라고 하는 시간을 추출합니다. 여기 뒤에다가 and 연산자로 시를 붙여야 되니까 and의 문자열 시 입력해서 7시 나타내고요. 같은 방법으로 분 만들고 초 만들고 하는 작업이 진행되면 되는데 얘는 함수가 어려운 게 아니라요. 요거 놓치면 문제가 안 될 거예요. and 함수가 수식이 들어가고 문자열이 입력될 때마다 and 연결 연산자가 계속 반복적으로 입력이 돼야 되는데 요걸 놓치면 오류가 찾기 어려우니 자 요거 놓치지 마시고 자 and로 분 가지고 와야 되니까 minute 함수 열어서 minute 함수에 아까 저는 스몰을 복사해 놨기 때문에 그거 붙여 넣기 할 거예요. 그리고 뒤에다 다시 and에 분 입력해서 시간 몇 시, hour의 시, minute의 분, 그리고 마지막 초 들어가야죠. 다시 연결 연산자 and에 second 초에 다시 복사했던 스몰 함수 넣어서 초를 가지고 온 다음 연결 연산자 and에 문자열 초까지 입력해서 몇 시, 몇 분, 몇 초 7시 45분 35초가 7은 hour로 가지고 온 거고 시의 문자열과 45는 minute, 분의 문자열과 35는 second, 그리고 마지막 초의 문자열 이렇게 표시하는 형태로 만들어 주시는 지문에 따라서 함수 사용해서 연결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쓰지 않을 거니까 얘는 정말 시험용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하려고 해도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싶어요. 실제로 문제를 이렇게 얘는 실무에 적용한다기보다는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hour, minute, second를 이용할 수 있다의 개념으로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1번 넘어가겠습니다. 분석 작업 1번 부분합의 기능입니다. 자, 부분합 저희 ITQ 시험 범위에도 있는 시험 범위인데요. 자, 거래 업계의 거래 업체별 현황표에서 거래 업체명별로 실지급액의 최대값을 구한 후 거래금액 할인 금액의 평균을 구하시오. 부분합 문제는 본지문 문제보다 먼저 선행돼야 되는 작업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부분합을 하려면 반드시 그룹할 항목의 기준에 따라서 정렬 상태가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 정렬부터 필드명 기준으로 전체 데이터 범위 잡아서 데이터의 정렬 메뉴 열어서 거래 업체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처리하시오. 정렬의 기준은 거래 업체명이고요. 정렬 오름차순 정렬하겠다 확인해서 업체명별 미래상사, 영재상사, 우리상사별 정렬이 될 수 있게 데이터 모아줍니다. 자, 그런 다음 부분합 최대값과 평균을 명시된 순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부분합 메뉴 열어서 들어가시면 자, 저는 셀 포인터가 요 안에 있었기 때문에 범위를 굳이 잡지 않아도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를 모든 범위를 잘 잡아주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자, 얘가 잡고 시작하셔도 되고 안 잡고 시작하셔도 되는데요. 더 잡지만 않으시면 돼요. 불필요한 데이터를 더 잡지만 않아주시면 됩니다. 자, 부분합 메뉴의 첫 번째 그룹할 항목은요. 방금 우리가 정렬했었던 거래 업체명 별로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거래 업체명별로 실지급액의 최대값을 계산한 후라고 했으니까 실지급액에 사용할 함수 최대 선택하셔서 확인, 먼저 하나의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다시 부분합 메뉴 열어서 거래 금액과 할인액의 평균을 구해야 하는데 별다른 지문에 없으면 거래 업체명별 그룹 항목은 유지되는 거고요. 거래 금액과 할인액을 선택하시고 두 개에서 구해야 되는 함수는 평균에 두 번째 부분합이 추가가 되려면 변경되는 게 아니라 추가가 되려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하시고 확인하셔야 최대값 위로 거래 금액과 할인액의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말 더 이상의 지문이 없다면 이렇게 문제를 그냥 마무리하시면 되세요. 셀서식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부분합 문제입니다. 자, 분석 작업 2번입니다.
데이터 도구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제품별 1, 4분기 판매량의 평균을 구하시오. 통합 문제 나왔습니다. 자, 통합 문제가 나왔으면 통합이 필요한 양식을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통합은 그냥 하나 1, 2, 3, 4분기만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뭐 김치 종류만 있었다고 통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합에 필요한 첫 행의 기준과 왼쪽 열의 기준이 문제와 동일하게 입력이 되어 있는지, 양식 준비가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요. 자, 통합 기능 들어가려면 양식의 범위 잡고, 첫 행, 기준이 되는 첫 행과 왼쪽 열 범위 잡고 데이터에 통합 들어갑니다. 자, 통합은 통합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함수를 선택하는데요. 자, 저희는 지금 1, 4분기 판매량의 평균 구할 거니까 함수는 평균이 되고, 통합하고자 하는 참조 목록 입력해보면 참조 목록 범위 줄 때도 양식과 동일하게 왼쪽 열에는 제품이 있고 위에는 1, 2, 3, 4분기 기간이 있으니까 그 범위 동일하게 왼쪽 열에는 제품에서부터 상단에는 기간이 들어갈 수 있게끔 범위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범위 참조 영역 추가하시고, 사용할 레이블은 첫 행과 왼쪽 열이 모두 사용되어야 요 셀에 값이 입력됐을 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으니 사용할 레이블 첫 행과 왼쪽 열 체크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평균이 구해졌는데요. 1분 맛김치의 1분기가 진짜 맞는지 검수해 보시면 되죠. 1분기 맛김치 종류만 찾아서 체크해 주시면, 저는 243이 나왔는데 아래 상태 표시줄에서 243 데이터 나온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크로 넘어가겠습니다. 매크로. 자, 다음에 기능을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자, 매크로는 내가 작업하고 있는 현재 통합 문서에도 작업할 수 있지만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로 저장해서 모든 매크로 파일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G4에서 지구 영역에 1, 2, 3, 4, 5차의 평균을 계산하는 매크로 실행하시오. 매크로의 이름은 평균이고요. 에버리지 함수 사용합니다. 매크로 작업해야 되는 작업 영역과 매크로를 실행해야 되는 실행 버튼 만드는 영역 두 단계로 작업을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매크로를 먼저 실행하면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버튼 눌러서 매크로의 이름을 평균 매크로 지정합니다. 현재 통합 문서에 저장할 거고요. 그리고 확인 눌렀을 때 매크로 기록 버튼 누르고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은 지문에 나와 있는 영역의 첫 번째 셀을 클릭합니다. 나 G4 셀에서부터 할 거야. 그럼 이 매크로는 무조건 G4 셀에서부터 움직여야 되는 지문이므로 G4 셀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에버리지 함수로 1차부터 5차까지의 평균을 구하는 매크로를 모두 입력해서 기록해 주고요. 평균을 구하는 기록이 다 끝났다면 다시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기록되고 있던 평균 매크로의 기록을 중단합니다. 자, 이 기록된 매크로에 실행하고자 하는 지문, 도형의 기본 도형 사각형의 빗면을 하나 찾아서 동일 시트에 I3 J4번 셀에 생성하고, I3번에서부터 J4번까지 셀에 딱 맞게 도형이 작업되려면 Alt키 누른 상태에서 도형 그리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셀에 딱 맞는 사이즈로 만들어질 거고, 조형 상자를 생성하고 텍스트를 평균으로 입력한 후 도형을 클릭할 때 평균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지정해야 하므로 매크로 지정할 개체 하나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매크로 지정 메뉴 있습니다. 매크로 지정 열어서 평균 매크로가 실행될 수 있도록 선택해서 확인하면 더 이상 이 개체는 선택이 아니라 매크로가 실행되게끔 버튼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수하려면 구해졌던 평균 지워져 있는 상태에서 내 셀 포인터가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매크로를 실행했을 때 해당되는 정확한 위치에 매크로의 평균이 구해지는지 결과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매크로.
A3번에서 G3번 영역의 표준색 파랑 채우기 글꼴색은 표준색 파랑에 채우기색 표준색 주황을 적용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시오. 매크로 이름 서식입니다. 다시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버튼 눌러서 서식 메뉴 매크로의 이름을 지정하고요. 자, 지문 작업. A3번에서부터 G3이니까 서식이니까 그냥 범위 잡지 마시고요. 똑같이 얘도 첫 번째 셀 나 A3번에다가 입력하겠다. A3번 셀 클릭하시고 A3번에서부터 G3셀을 범위 잡습니다. 그리고 서식의 홈 메뉴 글꼴색은 표준색 파랑에 채우기색은 표준색 주황을 지정하는 서식 작업 진행하고 매크로의 서식이 끝났으니까 다시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서식 매크로를 완료합니다. 자, 이번 매크로를 실행할 버튼은 삽입 양식 컨트롤 단추 개발 도구 컨트롤 그룹의 삽입 메뉴에 있는 단추고요. 얘를 I6번에서부터 7번 똑같이 Alt키 누르면서 그려내면 마우스를 손 띄는 순간 단추가 그려지는 게 아니라 개발 도구 삽입 메뉴이기 때문에 매크로 지정이 바로 먼저 뜰 거예요. 그럼 서식을 지정하고 서식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해야 되니까 서식을 먼저 지정하고 텍스트는 도형 개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식 입력하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서식도 검수하려면 얘가 다른 색으로 입력이 되어 있어야 티가 나니까 다른 색으로 적용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서식 매크로를 버튼을 누르면 해당되는 위치에 표준색 파랑, 채우기색 주황이 적용되는지 검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입니다. 1번 합계 계열과 2021년 요소가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수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저는 메뉴를 쓰겠습니다. 차트 디자인의 데이터 선택 메뉴 들어가서 2021년과 합계가 제거되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2021년 계열의 범례 항목에 있는 2021년의 계열을 제거하는 방법은 체크 해제하거나 직접 제거하거나의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합계를 제거하라고 했죠. 합계 제거하고 합계도 제거하라고 했으니까 제거 버튼 눌러서 결과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세로 값축의 경계는 200, 기본 단위는 40이니까 세로 값축이 이미 있는 구성 요소에 옵션 변경하는 문제이므로 세로 값축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 축 서식의 축 옵션 메뉴에 바로 열려 있습니다. 자, 축 옵션 메뉴에 경계, 최대 경계는 200이고요. 200 입력하고 기본 단위 40으로 지정하는 문제인데 얘가 이미 최대값이 자동으로 200이 설정되어 있었잖아요. 그렇더라도 저는 이걸 입력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나 이거 200 지정을 했어 라고 보이는 게 200이더라도 얘가 지금 현재가 자동 모드였던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입력을 하면 200으로 수동으로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점이 되려면 200이 입력되어 있는 게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0일지라도 얘는 200을 한 번 더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수채화 계열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합니다. 수채화 계열의 모든 항목 22년, 23년의 레이블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한 번씩 작업을 해주셔야죠. 수채화 계열만 선택해서 22년에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을 바깥쪽 끝으로 지정하는 작업. 이걸 23년도 하고요. 24년도 하셔야 됩니다. 같이 하는 작업은 없어요. 아이고. 바깥쪽 끝에 24년의 수채화도 계열 선택해서 바깥쪽 끝에 각각 같은 작업을 반복 수행하시면 됩니다. 4번 범례를 위쪽으로 배치한 후 범례를 위쪽으로 배치해야 되니까 있는 범례 옮기는 작업은 오른쪽 범례 서식에서도 할 수 있고요. 위치를 변경하는 건 요소 추가에서도 위치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범례 메뉴 들어가 보시면 아래쪽에 선택되어 있는 걸 위쪽으로 변경하면 범례가 2개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위치가 변경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얘 도형 스타일을 미세효과 황금색 강조 4로 범례를 지금 서식을 넣으라는 거니까 도형 서식은 상단에 도형 서식 메뉴에 도형 스타일 있습니다. 황금색
강조 황금색 미세유가 황금색 강조색 황조사니까 미세유가 라인 네 번째 줄에 노란색과 비슷한 황금색 강조색 4번 찾아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5번 차트 영역의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 테두리는 둥근 모서리로 지정합니다. 자, 차트 영역 더블 클릭하셔서 차트 영역 서식에 그림자는 효과 탭의 그림자, 미리 설정 메뉴에서 안쪽 그룹에 있는 가운데 찾아서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테두리는 채우기 선 메뉴의 테두리 탭의 가장 아래쪽에 둥근 모서리로 설정하겠다 체크박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회 상세기출 5회 문제까지 풀어보셨습니다.